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 역사 마을인 양림동에 복합상가가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정치와 특색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이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치솟아서 터줏대감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 기록유산 총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지만 소홀한 준비 때문에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아질 텐데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양림동은 광주에서 근대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여 역사문화 자산이 많이 남아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걷기 좋은 골목길을 간직한 이 역사문화 마을에 복합상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유한 정취와 마을의 특색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연면적 2,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상가가 지어지고 있는 광주 양림동 한복판 공사장입니다. 3층 규모로 지어질 이 건물에는 일반 음식점과 술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입점될 예정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문화마을에 이런 복합상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이 가진 특색과 정취를 해친다는 겁니다. 복합상가를 들여서 여기를 여느 무슨 잘 나가는 그런 동네처럼 가꾸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주민들한테도 없었고 구에서도 없었고. 점포 등에 4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지만 20여 대 남짓한 주차 공간만 마련된다는 점도 양림동 도로를 더 혼잡하게 만들까 주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훤한 거예요. 주차 대수가 아까 말한 대로 20대고 아파트에다 댈 것이고 이 인근에다 모든 차들을 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건축주는 원래 양림동의 정체성에 맞게 지상 5층, 지하 1층 상가를 만들고 문화예술 공간도 포함해 인사동 삼직길 같은 공간으로 꾸미려 했지만 이 계획은 규모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 공연장 같은 계획은 포기하게 됐지만 복합상가 자체가 양림동 관광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자체가 좋아졌고 깨끗해졌고 뭐 거의 유흥적이나 마찬가지였던 지역이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광주 양림동을 역사문화마을로 성장시키기까지 지금까지 투자된 혈세만 수백억 원. 역사문화마을을 지킨다며 일방 통행로까지 추진하고 있는 광주 남구가 복합상가가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선 정확한 정책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양림동이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마을의 터줏대감들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땅값과 임대료가 폭등했기 때문인데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인 양림동이 과연 제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양림동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해온 64살 노병돈 씨는 1년 6개월 전 근처의 다른 장소로 세탁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나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는 임대료가 수입의 40%에 이르다 보니 노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점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탁소를 할까 말까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도 어찌것이 자식들하고 같이 살려면 뭐 용기고 또 해봐야죠. 힘을 내서. 4년째 양림동에서 복사가게를 하고 있는 허모 씨도 임차료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인근 대학생을 상대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좀 자리를 잡나 했는데 건물주가 35만 원이었던 임차료를 3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허 씨와 함께 양림동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상인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위의 분들이 다 그렇게 나가셨거든요. 주위에 친절했던 상인들이 하나하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걱정된다 식으로. 양림동은 2, 3년 전부터 펭귄마을 등 관광자원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들이 몰렸고 도로 주변과 접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이나 상인들이 오르는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파스타라든가 그런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들이 이 근처에 최근에 많이 생겨서 상권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동네도 좀 더 발전되고 집가도 올라가게 되고. 풍요로운 근대 역사 유산을 보며 걷기 좋은 동네.
그리고 청년 상인들과 중장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독특한 정치를 자아냈던 광주 양림동. 마을의 터줏대감들이 떠나버린 양림동이 언제까지 역사문화 마을의 명맥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더위를 보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한낮 기온 크게 오르는데요.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구례 27도, 나주 26도로 평년을 웃돌면서 한낮에는 많이 덥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요.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심하니까 외출 삼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곳곳에 끼고 있는 안개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20.5도, 담양 19.9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5도, 장성과 담양 화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강진 27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7도, 순천 28도, 여수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총회가 한국 최초로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정작 총회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세계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未来我们将通过对已列入亚太地区名录的文献遗产进行数字化整理，促进信息更多更密切地为公众服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아태 지역 기록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문화전당이 중심이 돼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공동 주최한 문화전당의 준비 작업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세계 기록유산을 문화전당 안에 전시하는 행사가 계획돼 있지만 전시 공간은 아직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을 채울 콘텐츠도 마땅치 않아서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포스터용 인쇄물들이 전부입니다. 세계 기록유산 16개 국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와 설명 문구를 볼 수 있고요. 이제 활동 내역 등을 이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아태 지역 기록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돼 있지만 보편화된 검색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사리 사이트에 접속해도 관련 정보가 모두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을 광주로 유치해왔지만 정작 사무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아차차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차차 운동은 안전과 청결, 친절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것인데 수영대회 개최를 계기로 광주만의 시민문화를 만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선수촌 건설과 대회 붐 조성 등 80여 개 지원 과제들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가 실종된 치매 노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등록은 구청, 보건소 등에 마련된 치매 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고 치매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국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지난 2013년 8천여 건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13,000여 건으로 5년 동안 29%가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대상 공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1단계 대상 공원이 어떤 곳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1단계 공원으로 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마륵공원, 송암공원, 수란공원, 봉산공원 등입니다. 지난해 4월 제안서가 구체로 공고되었고요. 올해 말에 1월 달에 협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시민단체가 그런데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왜 반대하는 거죠? 네, 주민설명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단계와는 달리 1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공익성이 확보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에 의한 협상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민단체도 개입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협상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가 상당히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제공을 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보 제공이 되고 시민들과 소통하라는 이야기죠. 네. 알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돼야 뭔가 문제점도 제기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일단 주민설명회부터 개최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할 때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죠? 네.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이 되었고요. 네. 민간 거버넌스는 작년 8월 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 교수, 그다음에 시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관계 공무원들로 이루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25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야기됐고요. 비공원 시설을 최소한 축소하고 공원 훼손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것이라든가 네. 원형 녹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1차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핑계로 인해서 이러한 구체적 원칙과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네.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처럼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이유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시민사회가 광주시에 요구하는 것 어떤 거죠? 네, 1단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7월 달까지요. 사업 제안이 수용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도시 설계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고 내년 6월 달에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되고요. 네,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단계와 2단계와 비슷합니다. 비공원 시설에 대한 최소화, 네. 그다음에 건물 시설 높이 제한을 통해서 개발을 최소화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시민이나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네. 네. 결국은 또 건설회사만 배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민들은 해양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오면 바다로 밀려오는 쓰레기의 양이 더 많아질 텐데 여전히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모두 8만 8천여 톤. 지난해에만 2만 1천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수거량만 따져보면 여수가 1,300여 톤으로 전남 지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여수해안 방파제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보시면 육지에서 밀려온 것 같은 페트병과 서랍도 있고요. 스티로폼 부표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밧줄도 바위 틈바구니에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톤당 25만여 원.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2만 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수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해양 부유물 중에 통나무랄지 스티로폼이랄지 이런 부유물들이 이 선박 스크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냉각수 펌프에 얘네들이 이제 흡착이 되다 보니까 냉각수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해서
해양 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떠밀려 내려온 생활 쓰레기. 쓰레기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인 강 하류에 부유 쓰레기를 거를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발생량이 워낙 많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지파용 선상 바지선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거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어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마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말이 이제 예산 부족 이야기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폐기 처리했다가 이야기하면은 안 가져간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저것까지 해줬으면 폐기 처리까지 해줘야 된다고 어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민들이 치라고 자기들 이제 돈으로 어민들이 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양 쓰레기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고금리 대부 영업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채무자 A 씨에게 330여만 원을 빌려준 뒤 매달 70에서 2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3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900%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숨진 가운데 광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11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등 총 11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10건이 취객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활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투수 키를 넘기면서 센터 쪽 안타가 됩니다. 풀카운트. 잡아당깁니다. 왼쪽으로 뜬 타구. 좌측 파울볼을 때립니다. 3런 홈런 김하성. 잡아당깁니다. 3루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기아의 첫 안타 이범호. 밀어냅니다. 우측으로 떠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 뒤로 이동. 자, 담장 근처인데요.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나지원. 추격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 나지원의 졸업포. 2구 타격. 센터 쪽 적시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를 김민식이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2루수 쪽으로 잡아서 2루부터 1루는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잡아당깁니다. 우측으로 날아가는 타구. 우익수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거.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로 3루까지. 바깥쪽 공 배트 끝에 걸렸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속구가 높았습니다. 주자 1명, 2명 들어왔습니다. 초구 밀어칩니다. 우측으로 우익수 담장 넘어갔습니다. 저서구 백끝에 걸립니다. 투수 백핸드로 잡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종료. 일군에 합류한 기아 타이거즈 투수 윤성민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 광주에서 펼쳐지는 두산과의 주말 홈경기 2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어깨 부상으로 재활 훈련을 해왔던 윤성민의 선발 등판은 2016년 4월 17일 넥센전 이후 776일 만입니다. 2군과 3군으로 가며 재기를 노렸던 윤성민이 1군 등판 무대에서 어떤 기량을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5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광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2.5%에 불과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낮다며 2020년까지 보육시설의 50%를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는 기존 과거부터 최고 품질로 유명했지만 보존된 것은 적었던 나주산 부채가 프랑스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다수 발견됐습니다. 나주 천연염색문화재단 허북구 운영국장은 이번에 발견된 부채 중 상하 잣대를 가진 고급 부채도 있다는 점, 또 제작 시기와 지역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을 소개하는 기념 우표에 무등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기념 우표는 돌가루를 우표 표면에 특수 인쇄해서 바위의 질감을 표현했는데요. 무등산 외에도 주황산과 태백산, 북한산이 기념 우표에 담겼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가족, 주변 이웃들에게 자발적으로 감사 편지를 쓴 고등학생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평소 고마움을 느꼈던 이웃들에게 편지 쓰기를 하다가 인터넷상에서 5.18이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워 5.18 유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한 학생은 모두가 감사함을 나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1930 양림살롱이 이번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1930년대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연극 모단걸 다이어리 시즌3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